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2일 저녁 8시입니다. 조국 게이트는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검찰에 맡겨놓고, 문제는 이 조국, 문재인 이 두 사람의 국민 우롱, 국민을 우롱하는 이 일을 어떻게 국민이 대응해서 응징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민이 세워야 합니다. 국민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니까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섬이 국민에게 대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수단, 투표라는 수단, 헌법이라는 수단, 그리고 진실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입과 손발이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발과 지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이 조국을, 문재인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로서 한번 이 두 사람을 응징하는 그 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분발을 바랍니다. 조로 남불 위선정권 조국스럽다. 한글 사자성어로는 요새 조 또 몰라, 조국이 또 몰라 한다. 이 말을 조 띄고 또 띄고 몰라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의 채용 비리다. 도덕이 형사 바꿔달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국제적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논문 철회 감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트랙션 워치, 리트랙션이라는 것은 논문을 철회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드디어 조국과 그 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 망신입니다. 이렇습니다. 표절 논문, 가짜 논문, 이런 논문 철회 모니터링을 하는 이 영어 사이트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당하지 않는 저작권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 딸의 논문이 철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개설된 이 논문 표절 감시 사이트는 세계의 논문 취소 사례를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논문의 조작, 표절 등을 감시하며 새로 발굴한 이 논문 표절 철회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세계 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문 철회된 사유를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쭉 우리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아주 한마디를 걸쳤는데 이게 아주 절묘한 문장입니다. Just goes to show you, nepotism is like passing in football. Only three things can happen, and two of them are bad. 족벌주의, 네포티즘, 족벌주의, 족벌정실주의죠. 친족끼리 뭐 봐주고 하는 걸 네포티즘이라고 합니다. 족벌주의는 미식 축구의 패싱과 같다. 패싱을 하면 세 가지만 일어날 수 있는데 그중 두 개는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게 아주 고급 유머인데요. 이 미식 축구 보시면은 쿼터백이 공을 던집니다. 이 그러면은 날아가는 공이 세 가지 운명을 거칩니다. 하나는 받는 겁니다. 하프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아요. 받으면 성공입니다. 패싱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놓치는 경우, 험벌이죠. 놓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인터셉트 당합니다. 가로채버리면 큰일 나죠. 가로채면은 공수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일 중에 두 개는 나쁜 거라 이거죠.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논문을 조작한다든지 논문을 표절하면은 그걸로 통과돼 가지고 뭐 교수도 되고 합격도 될 수 있는, 그건 본인으로서는 행운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뭐냐? 들통이 난다.
이번처럼 취소가 된다. 나머지 2개는 나쁜 결과다. 3가지 중에 2가지는 나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아주 유머러스한 비유입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는 또 야단입니다. 이분이 또 서울대학교 휴직계를 냈어요. 교수로 복직을 했다가 강연 한 번도 안 하고 한 1,000만 원 받고 나서는 장관 되었다고 또 휴직계를 냈답니다. 휴직계. 서울대 학생들은 이거는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하면서 인터넷에 막 야유글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 장관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조국이 전공인 형사법 분야 강의 교수가 한 명이 줄어든 상태로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수강생들은 100명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50명이면 되는데 TO가 2사람인데 한 사람은 조국 몫이고 한 사람 가지고 100명을 지금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화가 날만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아주 몰상식한 이런 학풍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법률가로 뛰겠습니까? 아니면 법률 기술자가 돼가지고 조국과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천박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풍토에서 만들어진 인간형 아닐까요? 법에 따른 인권, 철학,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국가관 이런 거 싹 없어지고 국제법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오로지 조문 달달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아 넣을 거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은 풀어줄 거냐, 요런 데 법을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법기술자 또는 법꾸라지 아닙니까? 조국에 가장 적합한 별명이 법꾸라지네요. 가만 보니까.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이런 조롱글이 수십 개가 올라왔답니다. 서울대 교수직이 침발라 놓은 보험 정도로 보이는 건가? 왜 학생들 수업권까지 침해하느냐? 젊고 유능한 후배 법학자들 자리 맡고 학생들은 좋은 수업 들을 기회를 뺏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직 다른 자식들 학교에 꽂아줘야 될 곳이 남아있나? 이런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끝끝내 손에 움켜진 떡 하나 못 버리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부르짖느냐. 학교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 조국은 왜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느냐. 왜 이렇게 사실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느냐. 즉 문명의 작동 원리를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것은 이자들이 계급투쟁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국의 과거 논문을 보면은 이 사람은 레닌주의자입니다. 레닌주의자. 마르크스 레닌. 공산당 정권의 원조죠. 레닌주의자입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이 2사람의 영혼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것은 정오의 과학입니다. 분열의 씨앗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2사람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편 사람만 말합니다. 이른바 민중만 말하죠. 평등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수단 방법 안 가지고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수단 방법 안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 오직 그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내세우는 이론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쟁취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기본적으로. 후한무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관, 가치관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보통의 한국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최고 이념으로, 최고 가치로
삼는 헌법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헌법을 지금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수단 방법 안 가리겠죠. 다수당이 된 다음에는. 그러나 또 문명의 힘 또한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명의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문재인 이 문명 파괴자에 대해서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 연구가가 한 말입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건 흔히 자충수라고 하기도 하죠. 악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런 문재인, 조국 같은 사람을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 응징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논어라고 볼 수 있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잔인하다. 잔인한 김정은을 동정하는 문재인, 조국류의 인간은 동정받아야 할 북한 사람들에게 잔인하다. 그렇게 딱 기용이 되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트,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 성경 로마서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승만,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박정희,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이야기다. 황장엽 선생, 무산자는 무식자다. 무식자가 통치를 하려니 선동과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황장엽,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조지 오웰,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조지 오웰, 광신도와 싸울 때는 우리도 광신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우리 머리를 써야 합니다. 조롱하는 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조롱하는 말을 만드는 거, 조로남불, 또 몰라, 이게 악당을 가장 쉽게 요절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지 오웰, 에드먼드 버커, 영국 보수주의 사상의 원조죠. 악당이 작당할 때 착한 사람들은 사교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각계격파당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행동하는 다수라야 나라를 지킨다. 이건 국민행동본부입니다. 애국은 손발과 지갑을 통하여 표현된다. 공산주의자들을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것은 박정희가 한 말입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 회담이 평양에 열렸을 때 참석하고 돌아온 이범석 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립니다. 지침이 10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산당 종북 세력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는 원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4.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6.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10. 대표당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바로 이거죠. 공산주의를 잘 아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의 약점은 문명이라는 천하 대세를
거슬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법, 과학과 싸웁니다. 그것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거꾸로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조국의 운명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KBS 여론조사도 보니까 압도적으로 문재인 반대가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조국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김정은까지 거기에 붙어가지고 3자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한 방에 이 문제를, 남북한의 좌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